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2학년도 장안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중간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을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부모, 자녀 3명 해서 원탁에 둘러앉는다. 그럼 전체가 이제 5명이 이제 원탁에 둘러앉는다 이런 얘기죠. 원수를 공부했습니까? 질문 던지는 거죠. 회전에서 일치한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원수례는요, 첫 번째 나열하는 이 부분들이 기준을 잡습니다라고 좀 생각했으면 되겠죠. 5개의 자리가 있는데 어느 자리에 앉아도 다 똑같은 부분들이니까 기준 한 가지입니다. 처리해주면 되겠고, 기준이 잡혀져 있으면 이제는 이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빙빙 돌리는 원수례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4명을 나열하면 4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서 전체 이제 24가지입니다. 라고 답해가는 원수례의 가장 기본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표는 어느 학교 3학년 학생 전체 300명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운동 종목을 조사한 것입니다. 한 명 뽑은 학생이 축구를 선택한 학생일 때 이 학생은 확률 그랬다. 이렇게 축구를 선택하는 이게 전제 조건이 깔린 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조건부 확률입니다. 라고 해서 문제 자체가 조건부 확률인지를 좀 판단해 가는 것이 풀이의 핵심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축구를 선택했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 학생이 이제 여학생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답을 진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축구 선택한 이 전제 조건 자체가 이제 전체 집합이 돼야 되니까 축구를 선택한 학생이 이제 100명이 되겠고요. 이때 이제 뭐 여학생이지만 35명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 7, 35, 5, 2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20분의 7입니다. 라고 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문장 읽고 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사실 자체를 얼마나 좀 정확하게 학습했느냐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두 집합 A, B 주어져 있습니다. A에서 B로 함수 개수를 구하달라 이런 얘기인데 여기 대문자를 써야 되는데, 자 1이라는 원소가 더 대응되는 가지수는 몇 가지죠? 5가지. 2도 역시 몇 가지죠? 또 5가지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5를 좀 열심히 4번 곱하다 이런 얘기니까 아이쿠 이거 뭐 중복순열 좀 학습했습니까? 이런 질문이 되겠죠? 중복순열 공부했는지 물어보는 거니까 뭐 자연스럽게 그냥 원리 자체 형태로 공부해가는 거 좋은 거니까 뭐 기호를 안 쓰고 보기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이렇게 해서 처리해서 1번이 답입니다 라고 해서 점검에 중복순열 점검해 가면 되겠습니다. 2x 플러스 y 5제곱의 전개식에서 x 세제곱 y제곱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이항정리 전개식에서 전개 과정을 좀 학습했느냐 이런 얘기인데 x 세제곱 y제곱 이렇게 차수를 확실하게 잘 알죠. 그럼 5번 중에서 뭐 x 기준으로 3번입니다. 그러면 2x를 좀 3번 선택하고 y를 2번 선택한다. 이런 형태를 좀 취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곳에서 개수는 5 컨비네이션 3 2의 세제곱 이렇게 좀 나오면 되는 거니까 뭐 10 곱하기 8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 80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뭐 차수 자체를 좀 확실하게 좀 다 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자신감 갖고 전개를 좀 일반한 형태의 표현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들만 딱 발췌해서 풀이를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빨간 공, 파란 공, 노란 공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5개의 공을 택한다. 경우의 수를 좀 구해달라고 하겠습니다. 같은 색의 공은 구별하지 않는다. 어우, 중요한 표현이고요. 일단 공 개수 자체가 이렇게 있는데 뭐 5개보다는 좀 다 많은 거죠. 그렇다면 빨간 공, 파란 공, 노란 공 합쳐서 뭐 개수만 중요하겠죠. 개수가 이제 우리는 5개를 좀 골라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걸 뭐 서로 다른 5개에서 중복을, 서로 다른 3개, 서로 다른 3개에서 중복을 이렇게 해서 5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뭐 공식 형태에 딱 맞아떨어지죠.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8에다가 7 컨비네이션 5 되겠고, 그러면 7 컨비네이션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7, 3, 21 해서 21가지입니다 라고 답을 개하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주어진 상황 자체를 좀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어떻게 좀 풀이를 진행해 가느냐 이런 얘기. 공 개수가 이제 충분히 좀 많은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색 공은 구별이 안 되는 거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그 공 고르는 개수만 좀 중요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좀 더 사실 더 명확하자면 그냥 뭐 지금 뭐 의미 아닌 정수 이런 표현들이 좀 문제 속에 좀 담겨져 있다 이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해야 더 완벽한 중복 조합 문제 이론 풀이가 되겠습니다. 학생 수가 25명인 학급에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5곳의 후보지 중에서
체험 장소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결과를 좀 나타내 달라 이런 얘기인데 모든 학생은 한 표 가지고 있고 투표 참여해서 기권 무투표 없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 후보지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표를 받았냐는데 A, B, C, D, E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꼭 모든 표의 개수가 이제 25표 이렇게 좀 나오면 되겠습니다. A 후보지가 받은 투표 수 무기명 투표니까요. 투표 수 개수만 좀 아는 거지 누가 투표했는지 모르는 거니까 이렇게 숫자 자체 나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서로 다른 5개 중복 그렇게 해서 25개를 좀 선택하는 가지수 이런 형태 표현이 되는 거니까 또 역시 중복조합 이론이 나온 거니까 5번이 답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주어진 상황 어떻게 좀 우리가 배운 이론이랑 딱 연결시켜서 판단해 가느냐 이런 거에 좀 집중해 가지고 학습을 좀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함께할 문항은 7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그이와 같은 정육면체 23개를 쌓아서 큰 정육면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정육면체가 아니에요. 중간에 하나 좀 비는 건가요? 모서리를 따라서 A에서 B까지 최대한 거리를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에서 B로 가려면 가로를 이렇게 좀 4번 가야 되는 거죠. 가로를 AA라고 하면 A가 이렇게 4번 되겠고요. 세로 B 2번에다가 높이 형태로 해서 이렇게 좀 가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 좀 나열을 해야만 도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에다가 2에다가 6, 9이 되는 건가요? 그럼 나열해 주면 되는 거죠. 9팩토리얼 이렇게. 그러면 4팩토리얼, 2팩토리얼, 3팩토리얼 해서 절에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여기 이제 꽉 채워져야 되는데 이 마지막 이 부분에 이제 하나가 좀 비어 있는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이 지점을 통과하는 가지수를 좀 빼주면 되겠죠. 그러려면 우선 요 모서리 지점까지 모서리에 해당하는 꼭지점까지 좀 와야 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7팩토리얼에 그 다음에 4팩토리얼 3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서 여기 꼭대기 지점에 여기 지점을 이제 통과해서 이제 B로 가는 이 경우를 좀 빼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좀 계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약분을 좀 처리를 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잘 되나요? 9, 8, 7, 6 5까지 쓰면 되겠죠. 4팩토리얼 이렇게 좀 지워지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2 곱하기 3팩토리얼이면 3 곱하기 2에서 6을 또 이렇게 좀 지워가면 되겠죠. 그 다음은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7, 6, 5, 4, 3, 1 좀 지워지겠고 그 다음에 3팩토리얼 이렇게 또 처리해주면 되니까 또 6이 또 빼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5, 7, 35가 공통이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 좀 35 공통점은 4에다가 4, 9, 36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되니까 와 뭐가 되죠? 또 35가 되는데요. 35 곱하기 35에서 35제곱을 답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 35제곱은 좀 얼마인가요? 근데 끝자리 1의 자리가 5, 25 이렇게 되는 거니까 되는 부분이 이제 1225 하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도 좀 계산은 좀 한번 보여드려야 되니까 5, 25, 3, 15, 17에다가 15에다가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225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일단은 입체적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도로만 공부한 거랑 좀 살짝 응용된 문제죠. 가로, 세로 그것에다 이제 높이 형태로 해서 같은 문자 나열 이렇게 좀 생각해 가면 되는 거니까 도로망 문제라고 좀 응용됐다라고 좀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중간에 이렇게 좀 비어 있을 때 하나가 좀 비어 있을 때는 여기 좀 채워서 이제 전체를 구해 간 거니까 여기 부분에 이제 모서리에 해당하는 이 부분 지나는 가지수 이 부분들 좀 빼주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아이디어를 이제 조금 내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제가 좀 이렇게 설명드린 부분들 집중해서 좀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C, H, A, L, L, E, 그 다음에 N, 그 다음에 G도 뜻하는 건가요? G, E. 이제 문자를 좀 배열을 좀 다시 했습니다. 겹치는 문자가 좀 나오는 거죠. 9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때 C가, 그 다음에 C라는 문자가, 그 다음에 H하고, 그 다음에 G 이런 문자보다 또 어떻게 되겠다. 앞에 쓸모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확률이니까 전체 가지수는 9개를 나누니까 9팩토리얼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L하고 이 부분이 겹치니까 있으니까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좀 나누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문자가 이렇게 좀 순서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풀이 원리가 뭐죠? 그렇게 될 때는 이런 문자들은 이제 같은 문자로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9팩토리얼에 C, H, G를 같은 문자로 보게 되는 그런 거니까요. 그 부분들은 이제 3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데 C가 이 두 문자보다 앞에 있는 거지 C하고 G 순서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걸 또 나열하는 가지수 2팩토리얼은 또 곱하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H하고 G 나열하는 가지수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제 똑같은 부분들을 전부 다 약분하고 나면요 이만큼이 좀 남는 거죠.
그럼 이제 3팩토리얼 분의 이제 2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뭐 6분의 2 이렇게 처리된 부분이니까 정답은 뭐 3분의 1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풀이 원리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좀 같은 문자 이렇게 돼 있다. 예. 순서가 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될 때는 같은 문자로 C 이렇게 좀 같은 문자로 해서 이제 다 이제 나열한다라고 생각해서 같은 문자는 이렇게 좀 나누게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뭐 H하고 G 부분들 이제 순서가 또 있는 거니까 재배치할 때 다시 이 팩토리얼 이렇게 좀 곱하기 해서 순서를 좀 이제 둘로 좀 나눠야 되겠죠. G가 앞에 올 때, H가 앞에 올 때 이렇게 좀 두 가지가 된다.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같은 문자로 처리해 가는 것이 아이디어다.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오후 상당히 좀 긴 식인데요. 주어진 식의 값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와, 이 부분들은 뭡니까? 여기 컨비네이션 1에 4가 이렇게 돼 있고 2에 4 제곱돼 있고 3에 4 세제곱 이렇게 좀 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들은 우리가 평상시에 1 플러스 x의 n제곱 이렇게 전개해주는 이 모양의 이 x 자리에 지금 4가 들어온 거니까 1 플러스 4의 n제곱 이런 모양인데 뭐 식 컨비네이션 돼 있다 이런 얘기는 결국은 이제 1 플러스 4의 몇 제곱? 10제곱이 전개식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전개하게 되면 식 컨비네이션 제로 1이 이제 4가 좀 선택 안 되면 받는 모양이죠. C 컨비네이션 제로에 1의 10제곱 이렇게 처리된 거고 그 다음 C 컨비네이션 1에 1의 9제곱 4의 1제곱 이런 모양 형태니까 주어진 모양하고 딱 좀 일치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바르게 처리했다. 즉 주어진 식 A라는 것은 그러면 5의 10제곱입니다 라고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뭐 5구 A를 구해라 이런 얘기를 뭐 값을 좀 깔끔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미터고 진쏘고 같아져 가는 거니까 정답은 가볍게 10입니다 라고 풀이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양정리 공부했을 때 숫자를 좀 다양하게 좀 대입했을 때 모양이 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좀 학습이 되어 있어라 뭐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정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인용 의자들이 4개 놓여 있습니다. 네 쌍의 부부가 이 의자에 앉을 때 부부끼리 같은 의자에 앉는 경우 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부를 이제 어느 쪽에 앉을까를 좀 정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뭐 정사각형이니까 결국은 이거 뭐 정사각형이 이제 4명이 좀 둘러앉는 그런 이제 회전에서 일치한 것 같은 것을 본다. 그러니까 원순환이 되가는 거겠죠. 그러면 첫 번째 나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기준을 좀 잡으면 되겠고, 그럼 첫 번째 부부가 딱 앉으면서 이제 기준이 되가면 그 다음에 세 쌍의 부부들이 이제 앉으면 되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차려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앉을 때 부부들이 앉을 때 둘이 뭐 자리를 좀 바꿔만 앉을 수 있으니까 곱하기 4쌍이니까 2의 4제곱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6 곱하기 1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전체 계산 결과는 96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원순열 할 때 뭐 첫 번째 기준 잡고 나머지 나열해주는 원순열 원리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분 좀 고려해주고 됐죠? 주어진 상황 자체를 좀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논리 절차가 흔들리지 않게 계산해 가면 되는 뭐 어찌 생각하면 간단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는 거니까 철저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시그마 어이쿠 컨비네이션 좀 정신이 없는데요. 다음 값을 계산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대입을 좀 해보면 되죠. 5 대입하면 되고 5 컨비네이션이 되는 거군요. 그 다음 6 컨비네이션 3, 7 컨비네이션 4 해서 계산을 쭉 해서 맨 마지막에 10을 대입하면 13 컨비네이션 10까지 좀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죠. 자, 이건 또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컨비네이션 계산하는데 앞에 부분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쭉 커져가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파스칼 삼각형에서 좀 나온 거죠. 파스칼 삼각형. 그 부분 이제 뒤에도 이렇게 커져가게 되면 이렇게 좀 사선 형태로 쭉 가는 이런 계산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 계산이 이렇게 됩니다라는 우리가 이제 하키스틱 패턴 이렇게 좀 연습했던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거는요. 이 부분이 완벽하게 성립하려면 5 컨비네이션 2부터 시작하면 안 되죠. 맨 처음에 보면 3 컨비네이션 0, 4 컨비네이션 1 해서 이제 여기 완전히 꽉 채워서 시작해 이제 완벽한 이론이 돼가는 거니까 이 부분을 더하기 한 다음에 또 빼기 해주는 그런 형태를 좀 취해야 되겠습니다. 뭐 꽉 채워서 계산하게 되면 그 다음 칸이니까 14에다가 한 칸 오른쪽으로 뭐 그대로 되는 거 14 컨비네이션 10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계산 결과가 1하고 4를 빼주면 되니까 5를 좀 빼면 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군요. 그럼 14 컨비네이션 4에다가 빼기 이제 5를 처리해줘야 되는 건데 14, 13, 12, 11에다가 4, 3, 2, 1 이렇게 처리되니까 4, 3, 12 소거되고 7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계산이 좀 복잡하군요. 자, 그럼 뭐 그냥 77에 뭐 13 이렇게 곱하기 하는 정도로 할까요? 37이 21, 37이 21, 23, 77 이렇게 처리되는 건데, 뭐 빼기 5를 좀 마저 하죠. 그러면 220, 그럼 6이 되는 건가요? 6에서 이제 빼기 5를 좀 처리해주면, 그 다음에 770을 좀 해주니까 996 해서 계산 결과를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5번이 답 이렇게 되는데, 뭐 우리가 좀 뭐 당황할 수 있는 요소라는 부분들은 뭐 이렇게 시그마에 뭐 그 다음에 컨비네이션까지 이제 일반화된 식으로 좀 써져 있으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쭉 대입을 해가지고 풀어놔서 우리가 배운 부분들하고 좀 빨리 연결시켜가는 부분들 이렇게 좀 판단하는 부분들이고요. 뭐 정확하게 공부할 때 이제 이렇게 이런 부분까지 채워져야 완벽한 하키 패턴이 된다는 사실 좀 기억해가면서 얼마나 좀 이제 꼼꼼했느냐 이런 부분들 좀 점검해 가는 거니까요. 이번 기회에 또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좀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표본 공간의 두 사건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고 알겠습니다. 근데요, A, B가 배반 사건인 거 알겠는데 C는 B의 여사건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건가요? 그러면 B하고 C를 좀 이제 큰 덩어리 좀 둘을 나눠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전체 집합 이렇게 돼 있을 때 여사건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쪽을 뭐 이렇게 잘라서 이쪽을 뭐 B라고 해주면 한쪽은 뭐 C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근데 A하고 B는 또 배반 사건이니까 교집합이 안 생겨야 되는 거니까 요 C 집합 안쪽에 A가 좀 일부분 이렇게 좀 차지해주는 이런 벤 다이어그램을 상상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뭐 이렇게 판단하는 상태에서 이제 옳은 것을 골라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A하고 B하고 교집합은 0입니까? 확률이 0입니까? 물어봤는데 뭐 배반 사건이면 교집합이 없는 거니까 당연히 맞는 이론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C가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 P, B, C 이 부분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C 집합 안에서 B 교집합 C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 계산 결과를 좀 처리해야 되는 가야 되는 건데 계산 결과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뭐 C 집합 안에 A 집합이나 이런 확률들을 이렇게 계산해 가면 되는 거니까 뭐 확률이 뭐 당연히 A 집합이 0이 아니죠. 0이 아니니까 확률 자체는 뭐 당연히 이제 0보다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근데 이 부분들이 B집합하고 C집합이 같을 수도 있는 거죠. 안에 쏙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1이 좀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좀 그래서 좀 안 됐군요.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 같은 조건이면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돼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좀 성립하는 듯하지만 여기 좀 약간 좀 차질이 빚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 여집합 그 다음에 합 C를 이렇게 돼달라 이런 얘기는 그럼 뭐 A 여집합하게 되면 이만큼 바깥쪽에다가 다 C를 좀 합치게 되면 당연히 뭐가 되죠? 전체 집합이 돼가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된 거니까 뭐 확률이 1입니다. 당연히 맞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일단은 뭐 맨 처음에 주어진 조건 자체에서 집합의 포함 관계가 되는 거죠. C는 B의 여사건이다 라는 얘기는 C집합하고 B집합은 이제 확실하게 B집합은 이렇게 여사건 형태로 쭉 나눠져서 뭐 둘을 합치면 전체 집합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AB가 배반 사건이니까 C집합 안쪽에다가 이제 A집합을 그려야 되는데 뭐 A집합이 C집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야 니은 부분에서 좀 실수 없이 답해가는 거니까 어쨌든 기본 틀 내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뭐 배반 사건, 여사건 이런 개념들 얼마나 좀 정확하게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정한고 문제를 함께 오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두 사건 AB에 대하여 A 확률, 교집합의 확률, 조건부 확률 좀 주어져 있군요. 뭐 조건부 확률부터 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B의 여집합과 A 여집합, A의 여집합이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 하에 B의 여집합하고 A의 여집합이 일어날 확률 이런 얘기죠. 이 부분이 3분의 2다 이런 얘기인데 이곳에서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좀 바꿨을까요? 이쁘게. 그러면 3분의 2에다가 A의 여집합 확률을 좀 이렇게 곱하게 해야 되는데요. A 여집합 확률은 뭐 5분의 3이 처리될 거니까 5분의 3 하게 되면 이제 약분해서 이제 5분의 2 이렇게 해서 계산 결과를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이 부분들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런 부분들은요. 드모르간 법칙을 적용하면 A 합 B의 여집합 이런 내용이 되겠죠. A의 A 합 B의 여집합 확률 5분의 2다 이런 얘기는 결국은 A 합 B의 확률이 얼마였다? 5분의 3이었다 이런 정보가 궁극적으로 될 정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확률들을 좀 확인 가능한 거죠.
뭐 교집합의 확률이 10분의 1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뭐 10분의 1 되겠고, 그 다음에 A 확률이 얼마가 됐습니까? 5분의 2니까 10분의 4에다가 10분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 부분들은 이제 10분의 6 처리가 되는데 10분의 4 빠져나갔으니까 10분의 2 하게 되면 각각 확률을 좀 전부 다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A의 여집합 B다 이런 얘기는 B가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 하에 A의 여집합이 일어날 확률, 이 부분들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B 확률은 10분의 3이 되겠고, 그러면 A 여집합 교집합 B면은 뭐 10분의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정답 확률은 3분의 2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앞쪽에서 수식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들, 좀 살짝 좀 복잡해진 모양이긴 한데 그냥 풀어서 놨고요. 이 부분들에서 이제 확률들을 먼저 1차적으로 구해서 이곳에서부터 이제 문제를 풀이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드모르간 법칙 적용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A 합 B의 확률이 이렇게 된다. 와, 근데 이 부분에서 이게 A 합 B 확률 이렇게 구할 거라고 처음에 좀 상상이 안 되는데 맞춰서 좀 연산해 가면 이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얻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각각 확률들은 좀 구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걸 질문들해도 답 가능한 거니까 뭐 처음에 나온 수식을 뭐 조건부 확률 형태의 수식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확하게 좀 학습되어 있어서 뭐 이런 부분들 자연스럽게 잘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한 개의 주 사이를 2번 던져 나온 놈의 수를 차례로 AB라고 하겠습니다. 수 함수가 각각 주어져 있을 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fx가 gx보다 작다 이렇게 쳐야 되나요? 이항시켜서 계산 이 공통의 a-2x 플러스 b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0보다 작다 쳐야 되는데 이걸 만족하는 해가 존재한다. 그러면 2차식이 0보다 작은 부분이 있다는 얘기는 함수를 이용해서 좀 살펴보면 이렇게 x축 밑으로 내려온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다는 얘기는 방정식을 보게 되면 이제 뭐 근이 좀 2개는 좀 나와야 되겠다 이런 얘기니까 당연히 판별식 형태를 좀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4분의 1을 쓰게 되면 a-2의 제곱 빼기 b 이 부분들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a-2의 제곱이 b보다 큰 요 개수를 좀 구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사를 해야 되는 거군요. 그럼 b 값이 1이 돼가면 a 값은 1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0도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아이고 뭐 3도 빼면 이제 1 되는 거니까 제곱하면 안 되겠군요. 그러면 되는 숫자는 그러면 뭡니까? 4, 5, 6 이거밖에 없나요? 4, 5, 6? 그럼 2가 될 때도 어차피 1은 안 되니까 지금 2제곱 되는 거죠. 4를 집어넣으면. 그러면 4, 5, 6 이렇게 되는 거겠고, 3 집어넣어도 역시 4, 5, 6인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덩어리가 되겠고, 이게 4가 되게 되면 이제 뭐 2제곱해서 4 되는 경우가 안 되는 거니까 5, 6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5가 되더라도 3제곱에는 아무 문제가 없죠. 6이 되더라도 3제곱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또 이렇게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때 이제 문제에서 좀 확률을 구하라고 했죠.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주사위 던지니까 36분에 처리되겠고, 그럼 이게 몇 개인가요? 우선 15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그럼 3, 5, 15, 1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12분의 5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맨 처음에 좀 뭐 간단하게 뭐 판별식을 구해가는 절차까지가 좀 신경 써야 될 항목인데 뭐 이 함수 뭐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거고요. 주어진 문제 모양이 이런 뜻이니까 D형보다 커야 되겠다. 이렇게 좀 결론 나온 거죠. 됐습니까? 뭐 그래서 이제 풀어야 될 부분들 좀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는 뭐 찾기 하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이 부분이 뭐 어려운 문제인 건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차분하게 주어진 조건들 하나하나 좀 따져서 실수 없이 계산해 가야 되겠습니다. 집합 x가 주어져 있습니다. 정의역과 공역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f2 더하기 f4는 5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수 구성이 1, 4도 2, 3 이렇게 좀 있겠죠. f 중에서 택한 부분이 이건 좀 주어져 있는데요. 그럼 f2가 3이면 f4는 뭐 3에서 뭐 이미 이 둘은 좀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을 때 이 함수가 또 1대1 대응해야 되겠다. 전제 조건이 이렇게 좀 두 개는 뭐 대응으로 가르쳐 준 상태. 그럼 2하고 4는 좀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1, 3, 5만 좀 결정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전체 가지수는 그 다음은 그냥 함수가 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5가지 이렇게 주면 이제 전체 가지수가 되겠고, 이때 이제 1대1 대응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뭐 3, 이게 좀 4라고 썼죠. 2라고 썼죠. 2라고 써야 되는 거죠. 4, 2. 그러니까 3, 2를 또 빼고 나서 나머지 3개의 숫자 좀 대응되면 되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군요. 됐습니까? 뭐 1대1 대응하기 위한 조건 3팩토리얼 전체 나머지 대응 가지수 5
5의 세제곱 이런 형태 됐습니까? 그럼 뭐 125분의 6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약분이 좀 안 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 125분의 6 계산해서 5번 정답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게 좀 맨 처음에 이제 FE가 3이라고 뭐 전제 조건을 가르쳐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2 더하기 4는 또 5 처리되는 거니까, 뭐 금방 이런 부분 좀 만들어 놓고 풀어가는 거니까, 실제로 원소를 뭐 5개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연산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니까, 문제 주어진 조건만 좀 꼼꼼하게 좀 잘 챙기면 되겠습니다. 집합 x에 대하여 x에서 x로의 함수 f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좀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f1, 2, 3, 4 곱하기 n 값이 홀수란 얘기는 전부 다 홀수에 대응되라 이런 뜻인가요? 그리고 숫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숫자가 커져가면 나온 결과 점점 크거나 같아지는 이런 부분이니까 이 부분들은 이거 뭐 중복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예죠. 중복조합 이렇게 좀 생각해보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숫자가 좀 점점 커져야 된다면 이제 이 4가 어떻게 무엇에 대응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지겠는데요. 그럼 앞에 이제 F1, F2, F3 이런 부분들을 좀 묶어서 계산할 수 있고 F5, F6 이 부분들도 이제 묶어서 좀 생각하면 되는데 이 4가 이제 무엇에 대응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그러면 이 F4가 만약에 1에 대응된다면 이쪽 부분들은 전부 다 1에 대응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 5, 6은 그러면 1, 2, 3, 4, 5, 6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6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2개를 좀 선택하면 되는 가지수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군요. 됐습니까? 요거를 그러면 요거까지 좀 감안하게 되면은 이렇게 써야 되는 거 1 곱하기 이렇게 처리해서 가면 되겠죠. 서로 다른 6개에서 중복을 해서 2개를 좀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거군요. 됐습니까? 그러면 8에다가 7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은 뭐 21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참 이게 하나 푸는 게 아니죠. 그럼 이제 F4가 그 다음에 3에 이렇게 대응되게 되면 1, 2, 3이라는 부분들은 홀수들에 전부 다 대응되야 되니까 1, 3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두 숫자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1, 2, 3에 대응될 때 3개를 좀 골라주면 되겠고요. 3에 대응됐으니까 3부터 따지게 되면 하나, 둘, 셋, 4개의 원소가 있는 거죠. 4개의 원소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또 2개를 좀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마인가요? 여기가 5에다가 4 컨비네이션 3이니까 4가 되겠고 여기는 5 컨비네이션 2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6에다가 5 컨비네이션이니까 10 이렇게 처리해서 40까지입니다 라고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F4가 그 다음에 홀수가 이제 5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쪽은 여기는 아까 이제 1, 3에서 대응돼야 되고 여기 이제 1, 3, 5 이 부분에서 대응돼야 되니까 서로 다른 3개의 홀수 중에서 중복 그렇게 해서 3개를 선택하면 되겠고요. 5가 됐으니까 나머지 숫자가 이제 6 하나가 있는 건가요? 5, 6 2개가 됐죠. 2개에서 중복해서 2개를 선택하면 이런 경우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6에 5 컨비네이션 3 처리되는 거니까 10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는 3 컨비네이션 2니까 3이 되는 건가요? 3 이렇게? 그러면 여기 뭐 30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70의 전체 가지수는 얼마? 91에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뭐 대단한 거가 있다기보다는 주어진 조건 자체를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이게 좀 나눠서 풀이한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일단은 전부 다 이게 홀수 이렇게 좀 대응돼야 된다라는 뜻인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점점 커져야 되는 이제 중복잡의 대표적인 이론 틀. 그때 이제 가장 큰 숫자인 4 부분들이 무엇에 대응되느냐에 따라서 앞쪽에 있는 F1, F2, F3 대응되는 결과가 이렇게 1에서 13에서 135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선택하는 가지수, 중복조합에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 5, 6은 또 이제 뒤에 F1 대응됐으니까 지금 이런 경우는 1에서부터 6까지겠고 여기는 3에서부터 6까지 여기는 5, 6 이런 경우죠. 이런 곳에서 또 이렇게 중복을 허락해서 또 선택하는 가지수 중복조합이 이제 그럴싸하게 응용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조금은 좀 복잡해졌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습장 펴놓고 뭐 이렇게 열심히 좀 연습해가지고 확실하게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복습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숫자 1, 2, 3 중에서 4개를 좀 선택해가지고 일렬로 좀 나열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나열한 경우를 구하라. 뭐 4개를 좀 이렇게 해서 나열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1, 2, 3으로. 당연히 중복 사용해야 되겠죠? 문자가 뭐 3개밖에 없는데 4자리를 좀 나열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1과 3은 모두 포함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는데요. 오호, 어떻게 되는가요? 그러면은 뭐 전체 가지수를 먼저 구하면 되죠. 이곳에 올 수 있는 가지수가 1, 2, 3 세 가지니까 3의 4제곱 이렇게 주면 이제 전체 가지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1이 없는 경우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죠. 1이 없는 경우다라고 생각해주면 뭐 2, 3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2의 4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2가
3이 없는 경우 이렇게 처리되면 또 2의 4제곱 되는데 1이 하다 보게 되면 동시에 없는 경우 이런 경우도 좀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뭐 나머지 숫자는 1, 3 빼고 그러면 2로 계산되니까 빼기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군요. 됐습니까? 둘 다 없는 경우 그럼 81이고 여기는 16, 16, 32, 31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뭐 전체 계산 결과는 뭐 50입니다라고 해서 풀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사건을 좀 이용한 거죠. 둘 다 포함이 돼야 되겠다. 일이 그럴 때 이제 뭐 그 반대 부분들 이게 지금 이제 그리고의 반대 부분이 이제 또는 이런 형태가 돼서 이제 합집합 개념이죠. 일이 없을 때, 3이 없을 때, 그다음 이제 둘도 없을 때 이 부분을 이렇게 빼줘야 되는 이런 형태 됐습니까? 합집합의 개념 형태가 되가는 거니까 여사건 부분이 그런 부분 좀 꼼꼼하게 챙겨서 특히 이제 요 뒤에 부분들 이렇게 좀 근데 뭐 아유 이거 좀 보기에 봤을 때 그러면 50일 이런 게 없으니까 실수할 가능성 좀 적은 거겠군요. 그렇다면 여사건 개념만 우리가 좀 정확하게 잘 알고 있다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7개의 문자 중에서 4개의 문자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다. 모든 경우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문자를 보니까 S가 좀 3개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U도 있고 E도 있고 C는 좀 2개가 되는군요. 이렇게 좀 돼 있으니까 일단은 좀 4개를 뽑을 때 어떻게 뽑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뭐 S라는 문자가 좀 많으니까 이 부분 좀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S가 이제 3개 뽑힌 경우 이렇게 된다면 다른 문자를 좀 하나 뽑아 놓으면 되겠죠. 문자 종류가 3개니까 이제 3 곱하기 해주면 되겠고요. 다른 문자가 왔을 때 이걸 나열하는 방법은 4팩토리얼에 3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12가지입니다라고 풀이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좀 해결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S가 2개라면 이때 이제 그 다음에 C를 좀 고려해야 되겠죠. C가 이제 2개 이렇게 뽑힌 경우 S 2개에 그 다음에는 C가 이제 2개 들어가는 경우를 제외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개의 문자 중에서 이제 뭐 2개 문자를 골라놓으면 되겠죠. 일단은 요 부분들은 C가 2개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하면 그냥 끝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러면 몇 가지가 되는 거죠? 이건 6가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문자를 골라놓은 부분들이 이렇게 3개의 문자 중에서 2개를 골라야 되니까 3 컴비네이션 2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다른 문자니까 4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좀 얼마가 되는 건가요? 12 곱하기 3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12 곱하기 이쪽이 이제 12가 되겠고 그 다음에 3 이렇게 되니까 36 이렇게 되는 거 되겠죠? 해서 좀 가지수를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 S가 좀 하나가 되는 상태에서는 그럼 C가 일단은 뭐 2개 뽑힐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C가 이제 하나 뽑힌다면은 이때는 뭐 그냥 문자 자체가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U, E, C 이렇게 좀 다 되는 거죠. 자 위에 부분들은 요걸 좀 계산하게 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2개의 문자 중에 이제 하나를 골라야 되니까 2 곱하기가 되겠고 그럼 이제 4팩토리얼에 또 2팩토리얼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좀 약분되니까 24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요 부분들은 그러면 4개 문자가 나이니까 이건 4팩토리얼 처리하니까 또 24 이렇게 처리해서 합쳐서 또 48 넣으면 되겠죠. 미리미리 좀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S가 없다면 그러면 C, U, E 이렇게 좀 들어가는 거 이건 4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저희 또 12가지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좀 뭐 계산이 좀 되는 건가요? 위에 일단 뭐 계산 좀 이렇게 써놓게 되면 둘 합쳐서 18가지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뭐 36가지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건 합치면 금방 계산되죠? 40에 60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다. 90, 100에다가 110 이렇게 좀 더하니까 114가지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전체 가지 수는 114가지입니다 라고 구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좀 많이 나눠지는데요. 일단은 뭐 S 자체가 이렇게 좀 3개가 돼 있고, 근데 또 C가 또 문제가 2개 있어가지고, 일단은 이제 뭐 4개를 좀 뽑아야 되는데, 4개를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뽑히느냐? 당연히 좀 S가 관심사가죠. 이렇게 좀 문자가 3개 있을 때, 묶어서 이제 2개 있을 때, 또 묶어서 이제 S가 이제 1개 이렇게 있을 때, 그럼 S가 없을 때, 이렇게. 됐습니까? 가장 관심이 많이 가는 문자, 그 문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차분하게 이제 분류를 해 나가면,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제 그럭저럭 또 풀이가 좀 진행되겠죠. 됐습니까? 일단 이제 논리적인 절차 자체를 뭐 틀을 하나 좀 정확하게 정해서 풀어간다라는 사실 자체가 뭐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그런 문제니까 같이 이제 연습장 펴놓고 연습을 해가면서 따라 하다 보면 또 여러분들 또 실력이 좀 늘겠니까 철저하게 복습만 잊지 말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개의 주 사이를 2번 던져서 첫 번째 나오는 수, 두 번째 나오는 수를 B라고 하겠습니다.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런 얘기라면 이건 뭐 판별식만 열심히 조사하면 되겠죠. a제곱 마이너스 4b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두 점 0보다 크다 이렇게 점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a제곱이 4b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또 이것도 열심히 또 조사해야 될 항목인데요. 그러면 a 값이 1이다 이렇게 b 값이 1이다 처리되면 이제 4가 되는 거니까 2제곱도 안 되죠. 그러면은 3, 4, 5,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2가 되면 8 그러면 역시 3, 4, 5, 6 여전히 3, 4, 5, 6이 되겠고요. 3이면 12 되니까 12 되니까 이제 3은 또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4, 5, 6 처리되면 되겠고 4가 되면 4, 4, 16이니까 또 안 되는 거군요. 그러면 5, 6에다가 5하고 6일 때 5, 4, 20 아무 문제가 없고 4, 6, 24도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8에다가 10, 15, 17까지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뭐 17까지 되는데 확률 구하라고 했으니까 36분의 17입니다. 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일단 뭐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할 때 판별식 d 자체가 0보다 크다라는 이 사실 자체만 우리가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으면 큰 무리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조금만 좀 점검하고 뭐 가지수가 하는 부분을 좀 침착하게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20번 논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자원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를 던져서 나오는 A, B라고 했을 때 이참수 똑같습니다. 꼭지점을 C라고 한다.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두 점에서 만난다면 방금 전에 풀었을 때 B 판별식 해서 A제곱 마이너스 4B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이건 17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AB와 만날 때 넓이가 좀 8 이상일 확률 구하라. 이게 좀 이제 전제 조건이 깔린 거죠. 이런 전제 조건 분해. 와, 그러면 답이 17분의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군요. 자, 근데 이제 넓이를 좀 구하라면, 아이쿠, 이거 좀 신경 써야 될 요소가 많습니다. 여기 뭐 만난 점 알파 베타다라고 해주면, 꼭지점 해가지고 이거 좀 삼각형 넓이를 구해가야 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런 것도 구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렇게 해서 이제 루트를 씌워야 되겠고, 그렇게 되게 되면 이게 뭐가 됩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인데 제곱하면 A제곱이 되겠고 빼기 4, 빼기 4B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루트 이렇게 지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꼭지점 좌표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A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들 좀 대입해주면 되겠죠? 대입하게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뭐 마이너스 2분의 A에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4분의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b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좀 음수가 되어 있으니까요. 넓이 구할 때 이제 부호 바꾸는 것만 좀 조심하면 되겠군요. 자, 넓이를 좀 구하게 되면 2분의 1 루트 a제곱 마이너스 4b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은 또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4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넓이가 8 이상이다 되어 있으니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좀 이게 똑같죠? 그럼 루트 a제곱 마이너스 4b 요거의 이제 세제곱 형태가 곱하기 해주면은 8제곱 64가 되겠고요. 그렇다면은 뭐 a제곱 마이너스 4b는 4보다 크다, 루트면 4보다 크다 되는 거죠. 이게 4세제곱이니까. 그럼 a제곱 마이너스 4b가 16보다 큰 이런 경우를 또 조사해야 되는 겁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뭐 b 값이 1이 되게 되면 그럼 이게 좀 이항시키면 20이 돼야 되는 거죠. 20이 되니까 5, 6 되겠고 2, 8, 24 되니까 역시 또 5, 2 절이 되는 것 같고 3이면 12, 28이니까 6이 되겠죠. 그러면 4 하면 16에 32 문제가 없고 5가 되게 되면 20에 36 같다니까 여기까지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 6은 안 되겠군요. 그러면 둘, 넷, 에다가 5, 6, 7가지가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7가지. 자, 근데 뭐 전체 일단은 기본적으로 만나는 가지수가 이제 17가지였으니까 17가지 중에 이제 7가지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와, 큰 틀에 이제 뭐 조건부 확률까지 형태가 돼 있으니까 뭐 요거 좀 만만치 않은데요? 그죠? 조사할 항목이 조금. 그럼 주사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문제에서 넓이 8 이 부분들도 그래도 좀 계산 뭐 두근의 합도 꼭지점 이런 부분까지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뭐 만나는 전제 조건인 뭐 17가지 구해가는 것까지 처리하게 되면 조금은 좀 복잡해진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자, 20번 자원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 조건부 확률 조금 까탈스러웠으니까요. 철저하게 복습해서 잘 알아갔으면 좋겠고요. 앞에도 우리가 배운 이론들 점검하기에 적당한 좋은 문제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연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자원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